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이제 그런 법리긴 한데요. 조금 이제 특이한 그런 사실관계에서 이 법리가 등장을 했어요. 잠깐 그 사실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송국이었고요. 방송국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과거에는 4조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근, 야근, 조근식으로 해서 1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야근은 18시부터 24시까지, 조근은 24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4조 3교대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간 근무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너무 장시간 근로가 좀 문제가 된 거죠. 예를 들면은 4일에 한 번씩은 이제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야근과 조근이 이어지는 구조가 4일에 한 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걸 바꿔서요. 3조 3시차, 4조 3교대 형태로 교대 근무제와 시차 근무제를 혼합하는 내용으로 바꿨어요. 약간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사람들을 좀 더 투입하고 일이 없을 때는 조를 적게 해서 시차를 두는 이런 교대제로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근무 형태를 바꾸면서 우리 방송국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리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의가 필요 없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대제를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과연 불리한 변경일까요? 불리하지 않은 변경일까요? 보니까 이제 이 교대제라고 하는 근로조건 안에 이제 근무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원은 이제 오히려 감축이 됐어요. 원래 4조 3교대로 할 때는 16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바꾸고 나니까 13명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근무 일정도 과거에는 뭐 일근, 야근, 조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 불규칙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리한 요소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밤에 근무하더라도 똑같은 인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밤에 많이 근로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차와 교대 근무를 혼합하다 보니까 밤샘 근무를 대폭 축소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는 4조 3교대 형태에 대해서는 매일 근무 시간대가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차제와 교대제를 혼합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이 고정되기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단위로 출근 시간이 고정되기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즉 이 교대제 변경 안에서 이런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함께 섞여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과거에 저희들은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누진제 퇴직금 혹은 명예퇴직금에서 이 누진제 퇴직금에 대한 변경이 보니까 이제 누진제에 대한 누진율은 떨어뜨렸습니다. 자, 하지만 기초임금은 올렸어요. 이 경우에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요?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자, 누진제, 누진율, 임금 포함되는 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누진제 퇴직금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금액을 보면 되는 거니까 판단하는 것이 좀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이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대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는 아닌 겁니다. 딱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가 딱 계량하기 쉽지 않은 이런 구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근무 형태에 대한 변경은 무효다. 이게 무효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소송이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자, 먼저 지역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지역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가 종전의 지역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지역규칙을 개정한 거라든지 혹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휴일 두 가지입니다. 항상 지역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휴일을 담고 있죠. 이 근로조건이나 복무휴일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기득이익을 박탈하는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휴일, 저하된 근로조건, 강화된 복무휴일 이것들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 변경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교대제 근무 형태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바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밤새 근무라든지 혹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요소가 이게 불리하게 변경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교대제 근무 형태 변경이 불리한 변경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퇴직금, 그 누진제 퇴직금에 대한 판례와 법리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 그러니까 이제 교대제 근로에 대한 그걸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무 형태가 규칙적이지 않게 된 거니까 이건 불리한 거다. 이게 100%는 불리한 거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대가 관계가 있는 혹은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 변경을 통해서 밤샘 근무는 줄어든 거죠.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좀 시간에 대응하는 측면들은 뭐 괜찮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소 때문에 불이익이 바뀐 그 요소 때문에 이게 불리한 거다 단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 여러 요소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이익한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례 내용을 역시 내놓게 됩니다. 이미 나와 있던 판례인데요. 지금까지 판례들은 좀 단순한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교대제 근무 형태에 대한 변경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아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판례의 결론은 이 근무 형태를 전면으로 개편했습니다. 자, 근무 형태가 일부 불규칙해졌죠. 그러니까 불이익한 그런 요소가 생긴 겁니다.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부 요소에서는 다소 저하된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른 요소들은요, 밤샘 근무가 대폭 축소가 됐어요. 자, 이런 걸 고려해보게 되면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 고려하는 거죠. 이걸 종합 고려해보게 되면 지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건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그런 판례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불이익한 지역규칙을 신설했다 이런 케이스. 또 한 가지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가관계가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 판례에 대한 그 이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다. 근데 이 사례는 조금 더 어려운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